1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에어소프트건이 단순히 서바이벌 게임을 위한 레저용품 정도가 아니라 특수부대 등에서 실전 훈련용으로도 유용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영원한 특전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사무실 벽면 한 켠을 이런저런 에어소프트건이 차지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전인범 장군은 자타공인 총기 애호가이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볼트 액션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수가 볼트 액션을 하고 나면 사실은 반자동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볼트 액션이기 때문에 총기 전문가가 아니면 선뜻 이해가 어려운 설명.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령관 시절 특수전 장비 보급, 특히 총기 개량에 심혈을 기울인 걸로 유명합니다. 나는 특수전 사령관이고 나의 임무는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특수전 부대를 만드는 게 나의 사명이라는 일성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K2C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개량한 겁니다. 그래서 피카티니 레일이 있고 그거 외에는 요 개머리판 요거 바꾼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조종관을 양쪽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요게 잘 부러져요. 요게.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달라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총열 같은 거 좀 바꿔줬으면 했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전인범 장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탄창 멈치 같은 것도 양쪽에서 좀 할 수 있으니까 왼쪽 사수가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바꿔달라는데 그런 거는 뭐 하나도 못 바꾸고 겨우 바꾼 게 요거 두 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국방 비리라는 거예요. 뇌물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를 조달해 주는 게 저는 국방 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와 무책임에서 나오는. 영원한 특전맨 전인범 장군은 그러면서 에어소프트건의 가치를 잘 몰랐다는 말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는 그냥 그런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나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해 보면 저같이 저는 그래도 현역 군인이고 그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현역 군인 중에서도 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먼저 실전 교전 훈련용 총기로 고성능, 이른바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을 가지고 타지, 그다음에 호흡 조절, 그다음에 격발, 정조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이 굉장히 제고가 될 수가 있고 안전사고 걱정 없는 실전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에어소프트건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성, 비용입니다. 실탄에 비해 같은 비용으로 실전 경험 최화에 필요한 반복 훈련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탄 한 발이 대략 250에서 한 300원 정도가 하는데 이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그 BB가 싼 거는 한 3원, 비싼 거는 한 15원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이 BB라 하더라도 실탄의 20분의 1 가격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밖에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 등 여러 민원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인범 장군의 말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또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 같이 이런 제한사항이 많은 데에서는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 경제성, 그다음에 그런 어떤 주변의 그런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한마디로 예비군과 신병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1순위가 예비군 부대들에 대한 그 훈련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실전적이고 그 훈련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올 때 처음에 총기를 훈련받는 그런 신병교육대나 이런 데서 활용이 가능할 거고. 특수부대까지 에어소프트건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에어소프트건 예찬론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부대들이 CQB라고 그래서 그 근접 건물 소탕 작전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 총을 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고 나중에 실사격을 한다든지 모의탄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훈련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전과 경제성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 군사적 활용 측면에서 에어소프트건 예찬론을 설파한 전인범 장군은 군사훈련은커녕 취미용 서바이벌 게임에도 턱도 없이 부족한 탄속 0.2줄 규제에 대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안전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하여튼 귀찮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탄속 0.2줄 규제는 교통사고가 무서워 모든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에 맞춰놓은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전인범 장군의 비판입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속도를 30km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그 자동차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에어소프트건은 이거는 일종의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그 국가 안보에도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레저 스포츠죠. 그렇기 때문에 0.2줄 갖고는 꼭 에어소프트건 문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군 장비 보급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관성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전인범 장군의 지적입니다.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본 장성들이 그 정신력으로 극복하라 뭐 이런 걸로 해서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군에도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그 도외시하는 그 문화가 혹시 이게 그런 식민지에서부터 그런 게 온 게 아닌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도 좋지만 이를 무작정 강요할 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국가가 할 일은 하고 뭐를 요구해도 해야 한다는 말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한 규제를 잘 해서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서 한다 그러면 안전도 확보하고 또 레저 스포츠로서 또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그렇게 규제하기보다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잘 사용돼서 에어소프트건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앞으로는 국제결혼 중개 광고물에 여성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국제결혼 관련한 개정안이 나왔다고요? 네, 지금 여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늘부터 그 얼굴이나 몸무게를 표시하는 성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를 규제하겠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광고에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그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이런 인권 침해적 행위를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서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바꾸겠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앞서 지금 관련 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고 좀 뭐 어떻게 바뀌는 건지 법안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처벌과 관련된 요건이 이제 강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중개업법 18조 1항 16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18조 1항에 따르면 이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이런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 기준이 바로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있는데 그 시행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의 별표 1의 제10조의 차목을 추가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표시 광고. 그래서 이러한 광고를 하면 앞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차는 영업정지 1개월, 그다음에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3차는 등록 취소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 법의 26조 2항 제6호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26조 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떠한 경우냐 하면 그 6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2조 1항을 위반하여 거짓 과장되거나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에 이제 처벌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는 사실상 처벌을 안 해왔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하면 행정 처분도 당하고 형사 처벌도 당한다. 이렇게 지금 법령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외에 또 뭐 어떤 내용이 좀 추가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이 강화되는 것 이외에도 보면은 이제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신고 등록일, 영업 폐업, 휴업 여부, 그 다음에 업체가 혹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공시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그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신상 정보가 있는데 이 신상 정보도 추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아동학대 전력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이제 교환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개정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좀 그간에 이런 불법 광고들이 좀 굉장히 만연했었나 보네요. 온라인을 보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 신부를 맞이하세요라는 현수막 광고를 펼쳐놓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를 보면서 지나가는 베트남 출신의 그런 여성들이 봤을 때 자괴감이 되게 들겠죠. 그리고 보면 SNS나 이제 이런 쪽에 보면은 이런 결혼 중개업 광고가 넘쳐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불법 광고 같은 경우가 지난 2018년에는 625건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5,168건으로 무려 8배 넘게 급증하기도 했었고요. 또 국제 결혼 커플의 일상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상, 예를 들어서 제목이 보면 뭐 오빠와의 첫 만남, 그다음에 뭐 결혼이 어떤 식으로 성사되는지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귀화하는 그런 여성들의 어떤 그런 국적을 희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범람을 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용인하면 이거는 안 된다. 특히 그런 국적 출신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2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세들이 자신의 엄마를 보고 이렇게 성상품화하는 내용을 봤을 때 받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것을 여가부에서 전폭적으로 좀 수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게 개정 전에 이 결혼중개업법으로는 온라인상의 이런 불법 광고들이 단속이 좀 안 됐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광고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 경로가 네. 보면 해외 서버를 둔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여성을 대상화하는 광고가 올라와도 이러한 광고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해외 업체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광고를 하면 그 SNS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네. 이러한 광고를 게시한 결혼 중개업자를 직접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네. 중에서 특히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네. 기존의 그런 온라인 광고들을 규제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조금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동안에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들이 좀 이런 불법 광고 때문에 더 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철저한 단속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임용시험 1차 합격자들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만취한 손님을 노려 노래방으로 유인한 뒤 신용카드를 받아 돈을 빼낸 업주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업주는 길에서 만취한 손님을 발견하면 노래방으로 데려와 선불인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돈을 빼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